시청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SK 브로드밴드 주간 종합 뉴스입니다. 수도권의 코로나19 확산세가 끊이지 않고 있습니다. 자세한 소식 전해드립니다. 겨울에 시작된 코로나19 사태가 여름까지 이어지고 있습니다. 지난 16일은 본격적인 무더위의 시작을 알리는 초복이었죠. 코로나19 여파에 마을마다 열리던 복날 행사도 이른바 언택트 방식으로 변화했다고 합니다. 김효승 기자가 보도합니다. 커다란 솥에서 닭이 익어가고 마늘과 대추를 비롯한 약재를 함께 넣고 푹 끓여냅니다. 삼계탕 요리에 이어 겉절이 만들기도 한창입니다. 수원시 평동 주민들이 마련한 복다림 잔칫날입니다. 어르신들한테 올여름 잘 나시라고 건강하게 잘 나시라고 저희가 미리 준비를 했어요. 정성을 담아 끓여낸 보양식 한상. 그런데 완성된 요리들은 잔치상이 아닌 일회용 용기에 하나씩 담기고 꾸러미가 되어 어디론가 향합니다. 어르신, 동사무소에서 삼계탕 드리러 왔어요. 모여 나누는 식사 대신 집으로 찾아온 초복맞이 선물. 평동 부녀회원과 행정복지센터 직원들이 100여 곳의 가정에 보양식을 전하는 일일 배달 요원으로 변신했습니다. 어르신들은 복날 선물에 오랜만에 손님 방문이 반갑기만 합니다. 코로나 때문에 어디 마음대로 나가지도 못하는데 이렇게 갖고 오셔서 너무 고맙고 우리는 이거 해 먹지도 뭐 함부로 못 해 먹지 않아요. 매년 여름 마을에서 다 같이 모여 보양식을 나누는 복날. 코로나 사태 속에 복맞이 전통도 이른바 언택트 방식으로 변화하고 있습니다. 경기 뉴스 김효승입니다. 앞서 보신 것처럼 삼복더위가 시작됐죠. 하지만 서울 시내 곳곳에 있는 무더위 쉼터 대부분은 임시 휴관에 들어간 상태입니다. 코로나19 확산을 막기 위한 조치인데요. 성동구에서는 하천변에 텐트촌을 조성하고 무더위 쉼터로 꾸며놓아 눈길을 끌고 있습니다. 임세혁 기자가 보도합니다. 성동구의 무더위 쉼터들은 임시 휴관이 계속되고 있습니다. 코로나19 감염 전파를 막기 위한 조치입니다. 이 때문에 더위를 피할 곳이 마땅치 않은 구민들을 위해 성동구가 이색 무더위 쉼터를 새로 마련했습니다. 하천변에 몽골 텐트를 설치한 이른바 중랑천 무더위 쉼터를 조성해 놓은 겁니다. 그늘이 있어서 잠깐 앉아있기에는 괜찮겠는데요. 날 덥고 햇볕 쨍쨍한 날 여기 와야 되겠어요. 중랑천 무더위 쉼터의 운영 기간은 7월 10일부터 9월 11일까지. 운영 시간은 오후 6시부터 10시까지인데 운영 시간 외에도 이용은 가능합니다. 운영 시간대에만 돗자리 등 편의 장비의 대여가 가능하고 구청 직원들이 진행하는 발열 체크와 소독제 배포도 이뤄집니다. 무더위 쉼터가 그 폭염 취약계층이 주 대상이긴 하지만 주민 누구에나 열려 있는 장소니까 편하게 오셔서 이용하시면 되고, 다만 이제 그 마스크 착용 등 그 방역 수치, 손소독제 사용 이런 것들은 좀 철저히 지켜주셨으면 좋겠고. 무더위 쉼터 이용은 선착순이며 텐트 하나당 최대 4인까지만 이용이 가능합니다. 가져온 음식은 먹을 수 있지만 취사는 불가능합니다. 비록 에어컨 바람은 기대할 수 없지만 중랑천 경치를 즐기며 무더위를 달랠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됩니다. 서울뉴스 임세혁입니다. 코로나19 사태로 직격탄을 맞은 지역 경제를 살리기 위해 지난 4월과 5월 정부와 각 지자체는 긴급 재난 지원금을 풀었었는데요. 지원금이 거의 소진되자 소상공인들의 매출이 다시 하락세를 보이고 있습니다. 상인들의 걱정이 이만저만이 아닙니다. 김민재 기자가 보도합니다. 평일 오후 시간 서문시장. 지난 4월과 5월 긴급 재난지원금이 풀릴 때만 하더라도 시장 안은 손님들로 크게 북적였지만 지금은 절반 정도 수준에 그치고 있습니다. 재난지원금의 효과가 나타난 건 거의 한 달 정도가 끝. 잠시나마 숨통이 트였던 상인들은 다시 지원금을 주기 이전으로 매출이 떨어졌다고 하소연합니다. 안에 들어가서 보면 이제 손님이 아무도 없어요. 오늘 이제 정부 지원금 다 써버리고 없어요. 개인 돈 안 쓰잖아 지금. 우리도 지금 카드 지금 손님한테 안 받으면 꽤 됐는데 지금. 저는 지원금 지금 재미없어요. 지금 손님 다니세요. 손님 쇼핑 나와서 쇼핑. 지금은 그때보다는 조금 낫지만은 지원금 나오고 3월, 4월 달에 좀 되고 그럼 지금 7월이잖아. 그럼 5, 6, 7월 6 내리막이죠.
이 같은 분위기는 통계로도 나타나고 있습니다. 중소벤처기업부가 발표한 전통시장 경기 실사 지수를 보면 재난지원금이 지급되기 시작한 지난 5월 경기 호전을 의미하는 100을 넘었지만 지난달에는 다시 80 이하로 떨어졌습니다. 그전에는 다른 데서 여행도 오고 야시장 하는 사람들도 다른 데서 여행 오니까 야시장도 잘 돌아갔고, 근데 요새는 이제 거기는 해도 옛날보다는 틀리지. 한참 그렇게 저기 한 것도 그만치라도 주는 바람에 먼저 좀 돌아가서 좀 낫지. 재난지원금이 가져다준 반짝 특수. 효력은 얼마 가지 못하고 다시 상인들은 매출 하락에 걱정만 쌓이고 있습니다. 대구뉴스 김인재입니다. 코로나19가 기승을 부리고 있는 가운데 장마도 시작됐죠. 올해는 여름철 집중호우 등으로 수재민이 발생할 경우 대처가 쉽지 않을 것으로 보입니다. 경기도는 그동안 사용해온 임시 주거시설 대신 민간 숙박시설 등을 활용할 방침이지만 문제가 간단하지가 않습니다. 박일국 기자입니다. 본격적인 여름철로 접어들면서 집중호우 등으로 인한 피해가 우려되고 있습니다. 특히 침수 피해 등으로 수재민이 발생할 경우 예년에 비해 대처가 힘든 상황입니다. 코로나19 방역 문제로 수재민 수용이 쉽지 않은 상황이기 때문입니다. 학교 체육관 등 도내 2,500여 곳의 임시 주거시설도 방역을 고려할 때 수용 가능 인원이 절반 아래로 떨어질 것으로 보입니다. 코로나 때문에 그 단체 수용이나 이런 부분이 어렵기 때문에 그 수용 인원을 50% 이하로 이제 띄어서 배치하고 이재민간 접촉 최소화하고. 수재민 속에 격리 대상자나 노약자가 있을 경우 우선 숙박시설로 옮긴다는 계획입니다. 수원시의 경우 시 소유의 유스 호스텔을 사용할 계획이지만 이미 절반 정도는 기존 격리자 등이 사용하고 있어서 수용 인원은 20명 미만이 될 것으로 보입니다. 그나마 모텔이나 호텔 등 민간 시설을 써야 하는 대부분의 시군은 숙박비 지원도 쉽지 않은 상황입니다. 경기도는 재난기본소득 지급 등으로 재난과 구호기금이 부족한 상황이고 화성시의 경우 코로나 지원금 등으로 상당 금액의 예비비를 사용한 상태입니다. 중앙정부는 코로나19를 감안해 임시 주거시설에 집단 수용하기보다는 숙박시설이나 친척집 등으로 유도할 방침입니다. 도 관계자는 시군이 먼저 숙소를 확보하고 경기도가 지원하는 방침은 세웠지만 구체적인 결정 사안은 없다고 밝혔습니다. 경기뉴스 박일국입니다. 지난해 서구 일대에선 붉은 수돗물 사태로 주민들이 불안에 떨었는데요. 올해는 유충으로 논란이 일고 있습니다. 수돗물에서 유충이 발견됐다는 민원이 잇따르고 있는데요. 인천시는 현장 점검을 벌이며 원인 조사에 착수했습니다. 이정윤 기자입니다. 서구의 한 주민이 올린 영상입니다. 물에서 뭔가 꿈틀거립니다. 필터 안에서 갈색을 띤 유충으로 추정되는 것이 살아서 움직이는 겁니다. 지난주부터 유충이 발견돼 민원을 접수했다는 글도 올렸습니다. 또 다른 주민이 올린 영상도 비슷합니다. 필터 색깔이 갑자기 갈색으로 변해 자세히 살펴보니 유충이 발견됐다는 겁니다. 지난해 붉은 수돗물 사태가 발생한 서구 일대에서 이번에는 유충이 발견됐다는 민원이 잇따랐습니다. 지난 9일부터 13일까지 방화동과 원당동 등에서 접수된 민원은 모두 10건. 주민들은 불안감을 감추지 못합니다. 저희 같은 경우는 타 지역에 비해서 수돗물 관련된 부분에 민감할 수밖에 없는 트라우마를 주민들이 다 가지고 있고요. 그러다 보니까 이제 여러 건들이 동시에 그런 글들이 올라오고 있다 보니까 예민하게 받아들이고 불안해 하시는 건 사실이에요. 인천시는 원인 조사에 착수했습니다. 최초 민원이 접수된 이후 1차 현장 조사를 벌였고 2차로 현장 점검반을 구성했습니다. 특히 유충이 발생한 세대 계량기에 대해 2-3시간 간격으로 24시간 모니터링을 실시 중입니다. 유충 민원이 잇따르면서 서구 일부 지역의 학교 급식도 중단됐습니다. 서구 5개 동의 39개 유치원과 학교들이 급식을 중단한 겁니다.
인천시는 생활용수 사용은 문제가 없지만 직접 마시는 것은 자제해달라고 당부했습니다. 또 민원이 발생한 지역과 어린이집 등에 미추홀 찬물을 지원하고 있습니다. 인천뉴스 이정윤입니다. 인천시가 유충 관련 중간 조사 결과를 발표했습니다. 수돗물 유충이 수도꼭지는 물론 배수지에서도 발견됐습니다. 유충 민원도 하루 만에 5배가 증가했는데요. 인천시는 곤충 퇴치기 설치와 정수지 청소 등을 통해 수질을 정상화하겠다고 밝혔습니다. 이형구 기자입니다. 서구의 한 가정, 물에서 뭔가 꿈틀거립니다. 깔따구 유충이 수도꼭지 필터에서 발견된 겁니다. 지난 9일부터 검단 지역을 중심으로 유충 민원이 시작돼 15일 오후 1시까지 101건의 민원이 접수했습니다. 23건이던 전날과 비교하면 약 5배가 증가한 수치입니다. 관계기관과 조사를 진행하고 있는 인천시 상수도사업본부는 중간 결과를 발표했습니다. 활성탄 여과지에서 발생한 유충이 수도관을 타고 가정으로 이동한 것으로 보고 있습니다. 보통 정수 처리 과정에서 염소를 투입하면 곤충이 소멸되지만 일부가 수도관을 타고 각 가정까지 이동한 것으로 판단했습니다. 시는 공촌 정수장의 고도 정수 처리 공정을 표준 공정으로 전환하는 한편 곤충 퇴치기를 설치하였고 여과지 세척 주기도 72시간에서 48시간으로 단축했고 중염소도 추가 투입을 실시하였으며 정수지 청소를 4일 이내 완료할 예정입니다. 특히 유충이 배수지 2곳에서도 발견된 것으로 조사했습니다. 공촌 정수장과 연결된 배수지 8곳을 모니터링했는데 이 중 2곳에서 유충이 발견된 겁니다. 한편 부평과 계양에서도 유충이 발견됐다는 민원이 발생했지만 시는 3차례 조사를 실시한 결과 유충은 확인되지 않았다고 밝혔습니다. 인천뉴스 이영구입니다. 박남춘 인천시장이 지역 케이블 TV가 준비한 2주년 특집 대담에 출연해 그동안의 성과와 후반기 추진 계획을 밝혔습니다. 박 시장은 제3연륙교 연내 착공 등 현안 해결을 약속했는데요. 행정의 연속성이 필요하다며 재선 도전 의지를 드러냈습니다. 이형구 기자입니다. 영종과 청라를 잇는 제3연륙교, 인천시는 연내 착공을 목표로 관계기관과 협의를 진행하고 있습니다. 가장 큰 문제인 민자대교 손실보전금은 인천시가 부담하고 건설비는 LH 등이 책임지는 구조입니다. 조만간 국토부와 인천대교 주식회사를 비롯한 관계기관과 협약을 체결하고 환경영향평가 같은 행정 절차들이 남아 있는데 11월까지 완료를 해서 12월에 기필코 착공하고 2025년 개통을 목표로 최선의 노력을 다 해나가겠다는 다짐을 드립니다. 수도권 매립지 2025년 사용 종료 입장도 재확인했습니다. 최근 공론화위원회에서 건의한 친환경 자체 매립지 조성에도 속도를 내겠다는 구상입니다. 지금 현재 매립지 3-1 매립장을 끝으로 수도권 매립지는 2025년에 반드시 종결돼야 한다는 게 제 입장입니다. 원도심 활성화 의지도 내비쳤습니다. 내향 재생 사업은 착공되기까지도 수년이 필요한 만큼 가능한 부분부터 개방한다는 구상입니다. 인천시는 가능한 부분만이라도 우선 시민께서 활용할 수 있도록 관계기관들과 지금 대화를 하고 있습니다. 시민께 바다를 돌려드릴 수 있도록 안전시설 이제 설치나 이런 것들이 필요하거든요. 27억 원을 이번 추경에 반영하기도 했습니다. 현재 자신이 걷고 있는 시장직은 젊은 시절 자신도 모르게 아내와 약속한 길이라고 말합니다. 공무원 시험에 이제 합격을 하고 나자마자 제가 결혼하기 전이었는데 제 아내에게 나는 인천시장이 되려고 내가 결혼하시기 전부터요? 내가 시험 합격한 거니까 나를 믿고 도와주고 잘해서 우리 고향 발전시키자라고 했다는 거예요. 제가 힘들어할 때마다 본인이 좋아서 택한 길인데 묵묵히 가세요. 그러면서 재선 의지도 밝혔습니다. 시민들께서 믿고 저를 인정해 주신다면 당연히 재선 도전해야죠. 특히 10년도 넘게 지금 해결되지 않고 있던 해묵은 현안들을 지금 이제 제가 가닥은 아까도 말씀드렸듯이 많이 잡아놨기 때문에 이를 완벽히 해결하려면 조금의 더 시간은 필요하다.
이번 특집 대담은 SK브로드밴드 인천방송과 LG헬로비전 북인천방송, NIB 남인천방송 공동 주관으로 진행됐으며 3, 4 지역 채널을 통해 공동 방송됩니다. 인천뉴스 이영구입니다. 인천경제자유구역청이 새로운 환경 변화에 대응하기 위한 비전과 전략을 마련했습니다. 2030년까지 글로벌 비즈니스와 첨단 서비스 산업 허브로 육성한다는 구상입니다. 배상민 기자입니다. 지난 2003년 지정된 인천경제자유구역. 그동안 외국인 직접 투자는 128억 달러, 전국 7개 경자구역 총액의 70%를 차지할 정도로 성장했습니다. 하지만 4차 산업혁명, 코로나19 확산, 개발과 외자 유치 중심에서 국내외 기업 혁신 생태계 조성으로 해 정부 정책 변화 등 당면한 현실은 녹록치 않습니다. 인천경제자유구역청이 새로운 환경 변화에 대응하기 위한 비전과 전략을 마련했습니다. 인천경제자유구역을 2030년까지 글로벌 비즈니스와 첨단 서비스 산업 허브로 육성한다는 목표 아래 4가지 전략을 제시했습니다. 먼저 송도, 청라, 영종 경제자유구역의 여건을 고려한 활성화 전략을 마련합니다. 송도의 경우 국제업무도시, 그리고 영종은 공항 경제권과 연계한 개발을 추진하고, 또 청라의 경우에 국제업무단지를 활성화해 나가겠습니다. 글로벌 기업 유치 종합계획을 연말까지 마련토록 하겠습니다. 세계 최대 바이오 헬스케어 클러스터를 육성하고 첨단 융복합 산업도 유치합니다. 세계 최대의 바이오 클러스터가 우리 아이패즈에 구축되도록 해나가겠습니다. 송도에 있는 첨단 산업 클러스터, 또 영종 항공산업 클러스터, 그리고 청라 자동차 부품 클러스터, 또 로벌랜드에 있는 우리 부지를 활용을 해서 융복합 기업을 앞으로 90개 유치해서 약 15,000명의 고용을 창출하도록. 글로벌 캠퍼스 내 대학을 10개 교로 확대하고 산학연 산업 생태계도 활성화합니다. 또한 복합 리조트 등 관광 벨트, 동북아 쇼핑 허브와 패션 클러스터 조성 등을 통한 서비스 산업 육성 방안도 제시했습니다. 전문가는 경제자유구역은 외국인 투자 유치 성과와 지역 발전 기여 2가지 관점에서 종합적으로 평가해야 한다고 말했습니다. 어떤 산업인지, 그리고 기술 수준이 어떻게 되고 기술 단계가 어찌 왔는지, 그리고 기업 운영 규모가 어떻게 되는지, 그리고 글로벌 생산 네트워크인 내부 통합 정도가 어떻게 되는지, 그 여하에 따라서 착근하는 정도가 달라질 수 있기 때문에 엄밀한 분석을 통해서 이 의무적 착근성을 증대시키는 방안을. 또한 인천경자구역의 경쟁력 강화를 위해 인천시가 그간의 성과에 대한 엄밀한 평가, 글로벌 기업의 지식 이전 정도, 고용 창출 효과 등을 분석해 대응 능력을 높여야 한다고 설명했습니다. 인천뉴스 배상민입니다. 더불어민주당 지도부와 인천시가 지난 15일 국회에서 예산정책협의회를 열어 주요 현안을 논의했습니다. 박남춘 인천시장은 국비 3조 5천억 원을 지원해달라고 건의했는데요. 국립종합병원 건립과 대체메리지 조성, 철도망 확충 등이 건의 내용에 포함됐습니다. 이정윤 기자의 보도입니다. 국회 더불어민주당 당대표 회의실에서 열린 예산정책협의회. 이해찬 당대표와 김태년 원내대표 등 당 지도부와 박남춘 인천시장, 윤관석 인천시당 위원장이 자리를 함께했습니다. 박 시장은 코로나19 사태를 언급하며 국립종합병원 건립을 요청했습니다. 인천에 공항이 있는 만큼 감염병 대응을 위해선 영종도에 국립종합병원이 필요하다는 겁니다. 공항 인근에 전 세계적으로 대단히 큰 대형 병원이 존재를 해서 감염병이나 또는 공항의 재난에 대비하고 있는데 저희는 영종도에 그런 게 없습니다. 그러다 보니 지금 길거리, 그러니까 우리 공항의 5개에서 지금 검사도 이루어지고 하는 이런 일들이 있기 때문에 한번 국립종합병원을 우리 영종도 지역에 좀. 수도권 매립지 종료를 위한 협조도 강조했습니다. 오는 2025년 종료를 위해 환경부 주도의 실효성 있는 대책을 주문했습니다. 또 교통망 확충을 위한 주요 사업도 적극적으로 지원해 줄 것을 당부했습니다.
당 대표님께서 각별하게 챙겨주신 예타를 충분한 GTX-B 노선, 그다음에 현재 예비타 상승 조사 중인 제2경의선 광역철도와 인천 2호선 검단 연장도 제4차 국가철도망 구축 계획에 반영을 추진 중인데 꼭 도와주셔야 하겠습니다. 당 지도부는 인천의 현안들을 꼼꼼히 살펴보고 필요한 사업에 예산이 반영될 수 있도록 노력하겠다고 밝혔습니다. 국비 증액률도 작년에 보면 인천이 한 20% 가까이 됐죠? 많이 됐습니다. 아마 여러분들이 요청했던 건 거의 다 반영을 했다고 봐도 과언이 아닙니다. 올해도 당에서 최선을 다하도록 하겠습니다. 인천의 경우에는 최근 해외 유입 확진자의 급증으로 고민이 아주 많습니다. 이 문제는 우리 인천 지방정부에만 맡겨놓을 문제가 아니기 때문에 당에서도 중앙정부와 함께 대책을 찾도록 하겠습니다. 인천시가 요청한 내년도 국비는 3조 5천억 원, 캠프마켓 공원부지 매입과 국립인천해양박물관 건립 사업도 반드시 필요하다며 전폭적인 지원을 요청했습니다. 인천뉴스 이정윤입니다. 올해 사업이 종료되는 서해오도 종합발전계획의 문제점을 연속 보도해드린 바 있는데요. 5년 더 연장하는 2차 계획을 수립하기 위한 관계기관 간담회 걸렸습니다. 의료시설 확충과 정주지원금 인상 등 주민들의 정주 환경 개선이 시급하다는 주문이 쏟아졌습니다. 이형구 기자입니다. 약 2,200명이 거주하는 연평도. 병원은 전무하고 약도 편의점이나 가정집에서 판매합니다. 5,500명이 사는 백령도에는 병원이 있긴 한데 의료진이 부족합니다. 실제로 최근 백령도에서 교통사고를 당한 30대 여성은 제때 수술을 받지 못해 숨졌습니다. 30세 이상 된 여자분이 교통사고로 사망하셨는데 사실은 거기 수술시설은 어느 정도는 갖춰져 있는데 외상외과 전문의가 없어서 사망을 했습니다. 외상외과 전문의가 한 명쯤은 백령병원에 있어서 기상 악화로 후송을 못할 경우에는 그 부분에서 좀 수술을 할 수 있는 2025년 준공을 목표로 추진했던 백령공항. 사전 타당성 조사에서 BC값이 2.19로 사업성을 인정받았지만 지난 5월 예타 대상에서 제외됐습니다. 민군 겸용의 활용이 기대가 됩니다. 백령공항은 국방부 장관님께서도 인천광역시장과의 협의 상황에서 말씀하신 사항이고, 백령공항은 특히 서해 최북단 지역의 지역 주민의 해상교통 불편을 위해서는 경제성보다는 지역 인프라 차원에서의 연평도 신공항 건설 약속도 10년째 한 발짝도 나아가지 못했습니다. 그래서 3,200억 신항공항 건설 있죠. 네. 그 10년의 세월을 보내면서 연평도 주민들은 전혀 변한 게 없다. 이게 관리 지방공항이나 군수로 가려면 정주항만 돼서도 벌써 해결이 됐다. 연평도 포격 뒤 주민 정착을 유도하기 위해 마련된 정주 지원금 역시 10년째 제자리입니다. 이 부분에 있어서 좀 인상을 좀 하는 안이 이번 혹시라도 2차 서해오도 종합발전 계획에 이렇게 좀 반영이 됐으면 좋겠다라는 지역 주민의 여론이 있었습니다. 2차 서해오도 종합발전계획 수립을 위한 관계기관 간담회에선 이처럼 현안이 쏟아졌습니다. 정주지원금을 공직자 특수지 근무수당 수준으로 맞추고 노후주택 개량 사업과 통신망 개선 등을 추진해야 한다는 주장이 나왔습니다. 행안부를 비롯한 정부 부처는 2차 계획에 주민 의견을 최대한 반영하겠다고 밝혔습니다. 총리님께서 보고를 드리는 과정에서 적어도 국가에서 약속한 사업만큼은 좀 해야 될 거 아니냐, 집행이 너무 낮다는 말씀을 좀 해주셔서 현실적이지 않은 사업을 좀 빼고 새로운 사업, 특히 주민들이 요구하는 사업 위주로 해서 많이 좀 반영을 하겠다는 취지를 가지고 지금까지 쭉 진행을 하고 부처 간 협의를 진행해 왔습니다. 그래서 아마 조만간 이제 우리 총리님도 모시고 보고를 한번 드리고 확정을 하는 시점에 와 있는 것 같습니다. 서해오도 종합발전계획은 78개 사업에 9,109억 원을 투자하는 내용이 담겨 있습니다. 올해 종료를 앞둔 현재 53개 사업에 3,690억 원을 투입해 집행률은 40.5%에 불과합니다. 간담회를 주관한 배준영 의원은
1차 때 집행되지 않은 미완료, 미추진 사업의 나머지 자녀분이 2차 때 집행되도록 최선을 다해야 할 것이라고 밝혔습니다. 인천뉴스 이영구입니다. 도성훈 인천시 교육감 취임 2년을 맞아 전교조 인천지부가 중간 평가 토론회를 열었습니다. 각 교육 주체들은 성과와 함께 개선해야 될 점을 주문했습니다. 배상민 기자입니다. 촛불교육감 후보로 당선된 도성훈 인천시 교육감. 취임 2주년을 맞아 전교조 인천지부가 교육가족 900여 명을 대상으로 만족도를 조사한 결과 교사, 학부모, 교육 공무직 순으로 나타났고 주체별 편차도 높게 나타났습니다. 교사 출신의 교육감에 대한 기대감이 한편으로는 반영되었을 것이고 점에 가까운 평가였고 사실상 노동 존중을 포함하고 비정규직 고용 한정이나 처우 개선으로 고용부 장관 표창을 받았다라고 이제 교육청에서는 홍보를 했지만 실상과 다름을 보인 결과. 코로나19 대응 과정에선 학교 비정규직 노동자는 개학 연기로 인한 무급 휴업, 교원, 공무원과의 복무 대책 차별 등을 겪었습니다. 국가 재난 시 안전 매뉴얼이라든지 이런 것들이 전혀 전무한 상황입니다. 그래서 마스크를 8시간 내내 쓰고 아이들을 돌보고 있고요. 책임자 없이 돌봄 노동자 혼자 오롯이 책임을 지고 아이들을 돌보고 있는 상황이 매우 심각하게. 또한 코로나 사태 장기화로 맞벌이와 조손가정, 다문화 가정 등의 학습 격차 해소 방안 마련도 필요하다고 주문했습니다. 선거법 늑장 개정, 코로나 사태로 인한 개학 연기로 4월 선거에 대한 고3 학생 유권자 선거 교육 무산은 아쉽지만 지난해 9월 인천 민주시민교육조례 제정으로 민주시민교육의 법적 근거가 확보된 점에 대해선 긍정적으로 평가했습니다. 학생, 학부모, 교원의 참여가 보장되어야 합니다. 둘째, 사회 쟁점 문제를 다루는 논증 수업이 확대되어야 합니다. 교실의 정치화가 아니라 교실에서 사회와 정치의 이야기를 할 수 없는 교실의 정치 진보화라고 할 수 있습니다. 학생들은 공약 이행비가 증액되고 학생 자치 네트워크가 시작됐지만 아직도 일부 학교에선 말뿐인 학교 자치가 이루어지고 있다고 지적했습니다. 학생들을 위한 학생회를 구성하는 과정에서 선생님들의 80% 이상의 의견이 조정되어 학생회가 구성되는 학교가 있습니다. 선생님의 의견으로 강행되는 행사, 캠페인이나 규칙 등을 학생들이 스스로 바꿀 수 있는 환경이 조성되어야 합니다. 학교마다 학교 자치나 학생회 간에 자세하게 알고 계시는 담당 선생님이 계셨으면 좋겠습니다. 인천뉴스 배상민입니다. 정부가 7.10 부동산 대책을 추가로 발표했죠. 6.17 대책으로도 집값이 잡히지 않자 추가 대책을 제시한 겁니다. 다주택자에 대한 세 부담은 높이고 실수요자의 내 집 마련은 지원하겠다는 내용입니다. 먼저 자세한 내용을 이정윤 기자가 정리했습니다. 정부가 다주택자와 투기성 주택 보유자에 대한 세부담을 높이기로 했습니다. 개인이 집을 3채 이상 또는 조정 대상 지역에 2채 이상 소유할 경우 종합부동산세를 더 부과하겠다는 겁니다. 세율은 최대 3%에서 6%로 높아집니다. 양도소득세와 취득세도 대폭 인상합니다. 2년 미만 단기 보유 주택에 대한 양도소득세율은 기존 40%에서 70%로 높아지고 다주택자와 법인에 대한 취득세율은 최대 12%까지 올라갑니다. 정부는 대신 실수요자를 위한 지원은 확대하겠다고 밝혔습니다. 생애 최초 특별 공급을 확대하고 신혼부부 특별 공급 소득 기준도 완화하기로 했습니다. 국민주택의 생애 최초 특별 공급 물량을 20%에서 25%로 확대하고 민원주택에도 처음으로 생애 최초 특별 공급을 신설하고 그 물량 비중을 7%에서 14%로 하여 공급하겠습니다. 또 생애 최초 주택에 대해서는 취득세를 50%에서 100% 감면해주고 중저가 주택의 재산세율도 인하하기로 했습니다. 특히 규제 지역의 주택담보대출 비율과 총부채 상환 비율을 10% 우대하는 실수요자의 소득 기준도 완화하기로 했습니다. 지난 6.17 부동산 대책으로 새로 규제 지역이 된 곳은 이전의 주택담보대출 비율을 적용한다는 계획입니다. 인천뉴스 이정윤입니다.
앞서 보신 것처럼 정부가 추가 대책을 내놨지만 부동산 세제를 더 강화해야 한다는 주장이 나왔습니다. 부동산 관련 세금을 대폭 올려야 투기로 인한 불로소득을 줄일 수 있다는 등의 이유에 섭니다. 이어서 김대우 기자가 보도합니다. 고용진 국회의원 등이 마련한 국회 토론회. 집을 가지고 있으면서도 어떤 투자의 수단으로, 더 나아가 투기의 수단으로 어떤 아파트를 구입하고자 하는 그런 수요자들에 대해서는 강력한 메시지를 보내서 더 이상 집 살 생각을 하지 마십시오. 이 자리에서 전문가들은 부동산 세제 강화에 힘을 실었습니다. 먼저 각종 부동산 세금이 여전히 낮아 투기를 막는 장치가 되지 못하고 있다고 지적했습니다. 보유세 등 부동산 관련 세금을 대폭 올려야만 투기로 얻는 불로소득을 줄이고 오르는 집값을 잡을 수 있다는 논리입니다. 특히 양도세 이 부분은 2년 최소 2년만 거주하면은 이 어떤 투기 지역에서도 양도세를 거의 많이 깎아주는 방식인데요. 그렇게 하지 말고 실거주 기간에 대해서만 그 정도만 공제를 허용하는 방식으로 해서 장기적인 대책을 세워 보유세를 올려야 한다는 주장도 나왔습니다. 부동산에 대한 기대 수익률을 낮출 수 있는 방안이 보유세를 강화하는 거라는 이유에서입니다. 저는 2030년까지 1% 보유세 강화를 좀 목표로 내걸었으면 좋겠다. 매년 20.1%씩 올리게 되면 1%가 되는데요. 그래야지 시장이 앞으로 보유세가 계속 보유 부담이 늘어나겠구나라고 하는 것을 사실로 받아들일 수 있도록 이렇게 설득하고. 각종 부동산 세금은 높이는 동시에 주택 임대 사업에 대한 세제 혜택은 없애야 한다는 의견도 함께 제시됐습니다. 한 전문가는 임대 사업자가 내는 각종 세금이 제조업체를 운영할 때 내는 세금의 10분의 1 정도밖에 되지 않는다고 지적했습니다. 서울뉴스 김대우입니다. 정부가 지난 5월 수도권 제2순환선 안산 인천 구간에 대한 전략 환경 영향 평가서를 공개하면서 습지 훼손 논란을 빚고 있죠. 인천시 습지보전위원회에서도 전면 재검토 의견이 나왔지만 인천시 판단은 원안 고수로 가닥이 잡히는 모양새입니다. 환경단체는 강하게 반발하고 있습니다. 이형구 기자입니다. 저새를 비롯한 멸종위종이 서식하는 송도 6809. 송도 갯벌에 아파트와 빌딩을 짓겠다며 서식지를 빼앗고는 인간이 내어준 최소한의 터전입니다. 더는 빼앗지 않겠다는 다짐 속에 습지 보호구역으로 지정했고 국제기구의 인증까지 받았습니다. 하지만 이번엔 도로 건설을 이유로 남은 터전마저 빼앗길 상황. 지하터널로 건설하거나 우회하는 방안, 송도 내륙으로 붙이는 방안 등이 검토됐지만 인천시의 판단은 바뀌지 않았습니다. 환경단체는 인천시 습지보전위원회가 전면 재검토 의견을 냈지만 조속 추진한다는 시장 공약을 내세워 무시했다고 질타했습니다. 전면 재검토라는 의견을 국토교통부에 틀림없이 전달을 했음에도 불구하고 민관 협치를 얘기하는 인천시는 정말 불통입니다. 협의체 안에서 이루어진 의견조차도 받아들여지지 않고 시장 공약이라는 입장으로 내세운 국제기구인 동아시아 대양주 철새 이동 경로 파트너십 EAFP는 송도에 둥지를 틀었습니다. 지난해 10주년을 맞아 송도 갯벌을 인천 최초의 보호습지로 지정하기도 했습니다. 인천이 국제적 약속까지 파기하는 거란 지적이 나오는 이유입니다. 만약에 이렇게 되면 인천시는 습지 보전 관련된 단체들이나 정책에 있어서 굉장히 큰 부담을 안을 수밖에 없습니다. 전국적으로도 그렇고 전 세계적으로도 그렇고. 그래서 인천시가 이 부분을 그냥 간과하고 있는 것 같은데. 환경단체는 습지 보전지역 훼손 시도를 중단하고 노선안을 전면 재검토해야 한다며 박남춘 인천시장에게 면담을 요청했습니다. 인천시 관계자는 습지보전위원회 회의에서 재검토 의견은 물론 대체 습지 조성과 기금 마련 등 다양한 의견이 제시됐다며 협의 의견을 무시한 건 아니라고 해명했습니다. 또 대안으로 제시한 해저 터널로 건설할 경우 공기가 2-3년 연장될 수 있다고 말해 박남춘 시장이 공약한 2029년 개통에 차질이 빚어질 수 있음을 내비쳤습니다. 인천뉴스 이형구입니다. 인천시가 수도권 매립지 사용 종료를 위해 속도를 내고 있습니다. 오는 2025년 종료를 위해선 자체 매립지 조성이 시급한데요. 인천 시민 4명 중 3명은 자체 매립지 조성에 동의하는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이정윤 기자의 보도입니다. 인천과 서울, 경기도 쓰레기를 처리하는 수도권 매립지. 당초 매립지 종료 시기는 2015년이었지만 기간이 연장되면서 오는 2025년 8월 종료를 앞두고 있습니다. 문제는 협의 사항 중 독소 조항이 있다는 것. 4자 협의체 합의문에는 대체 매립지를 확보하지 못할 경우 잔여 부지의 일부를 추가 사용할 수 있다는 내용이 담겨 있습니다. 매립지 사용 기간이 또 연장되는 것 아니냐는 우려가 커지자 박남춘 인천시장은 매립지 사용 종료를 약속하고 공론화 작업에 속도를 내고 있습니다. 인천이 자체 매립장을 조성해야 서울과 경기도의 연장 논리가 약해지기 때문입니다. 인천의 쓰레기는 그럼 어떻게 할 건데? 라고 한다면 우리 인천은 이렇게 해서 우리 인천은 자신 있으니까 서울, 경기는 알아서 각자 하시오. 이렇게 말할 수 있는 체제가 안 돼 있어요. 인천시는 공론화 과정을 통해 자체 매립지 조성의 필요성과 방안 등을 구체적으로 수립할 계획입니다. 이를 위해 지난 4월부터 시민 의식 조사도 벌였습니다. 시민 3,000명을 대상으로 조사한 결과 75%는 인천시 자체 매립지 조성에 대해 동의한다고 답했습니다. 또 소각시설에 대해선 72%가 현재 운영 중인 소각시설의 현대화가 적합하다고 답했고 20.7%는 제3지역으로 이전해야 한다고 응답했습니다. 지난 1월 꾸려진 공론화 추진위원회는 그동안 진행한 회의와 논의 결과를 인천시에 제출하기로 했습니다. 오늘 추진위는 시민인식 조사 결과와 권역별 공론장, 시민 대토론장 결과를 종합하여 시민 참여단의 수기 과정 전과 후의 인식 변화 등을 비교 분석하고 시민 참여단의 주요 의견 등을 담은 최종 결과 보고서를 이번 주 내로 공론화위원회에 전달할 예정입니다. 수도권 매립지 종료를 위한 전담 부서도 신설한 인천시. 자체 매립지와 소각장 조성에 대한 공감대를 만들기 위해 발빠르게 움직이고 있습니다. 인천뉴스 이정윤입니다. 인천 지역 기초의회 후반기 의장단 선출을 두고 논란이 계속되고 있습니다. 더불어민주당 서구 지역 당원들은 규탄 대회를 열어 의장 사퇴를 촉구하고 나섰습니다. 다른 기초의회에서도 잡음이 일고 있는데요. 기초의회 10곳 중 6곳에서 의장에 대한 징계를 요구했습니다. 이정윤 기자의 보도입니다. 더불어민주당 서구 지역 당원들과 주민들이 서구청 앞에 모였습니다. 최근 논란이 일고 있는 서구의회 의장단 선출에 대한 문제를 제기하기 위해서입니다. 이들은 전반기에 이어 후반기에도 의장으로 선출된 송충규 의원의 사퇴를 촉구했습니다. 우리 더불어민주당 서구의회 의원들과 당원들은 송충규 의원을 더불어민주당에서 제명할 것을 동시에 서구의회 의장으로서 절대 인정할 수 없기에 사퇴를 촉구하며 하는 바이다. 더불어민주당 소속 의원들은 시당에 송 의원에 대한 징계 청원서도 접수한 상태입니다. 후반기 원구성에 대한 여야 간 합의를 깨고 야합을 통해 의장으로 선출됐다는 주장입니다. 이번 서구의 의장 선출에 있어서는 밀실 야합도 문제지만 선출직으로서 주민들의 민의를 올바르게 대변하고 55만의 이해와 요구를 수용하고 해결하고자 하는 기본적인 예의조차 갖추지 못한 의장단 선출을 놓고 갈등을 빚고 있는 기초의회는 서구뿐만이 아닙니다. 강화군 의회와 중구의회 등 곳곳에서 잡음이 일고 있습니다. 기초의회 10곳 중 이미 의장이 제명 조치된 옹진군 의회를 제외하고 6곳에서 의장 징계를 요청한 상태입니다. 의장단 선출 때마다 문제가 불거지면서 선출 방식을 개선해야 한다는 목소리가 높아지고 있습니다. 인천뉴스 이정윤입니다. 중구의회는 파행을 겪고 있습니다. 최찬용 전반기 의장이 후반기 의장을 연임한 게 문제로 지적됩니다. 특히 민주당 인천시당은 당론을 거부했다며 중구 의장과 부의장 모두를 제명 조치했는데요. 당사자들은 반발하고 있습니다. 배상민 기자입니다. 후반기 의장단 선출 이후 처음 열린 중구의회 임시회 1차 본회의. 의장석을 제외한 6개 자리 가운데 절반이 텅 비었습니다.
의장단 선출을 놓고 갈등을 빚은 민주당 의원들이 불참한 겁니다. 민주당 시당 윤리심판원은 서구 송춘규 의장, 강화군 신득상 의장, 남동구 김윤숙 총무위원장과 중구 최찬용 의장, 박상길 부의장을 제명했습니다. 기초의회 의장과 부의장을 모두 제명 조치한 건 매우 이례적입니다. 윤리심판원은 의장단 선출 과정에서 당의 지침을 따르지 않고 당론을 거부하며 야당과 야합해 당의 명예를 실추시켰다고 제명 이유를 밝혔습니다. 최찬용 중구 의장은 연임할 의사가 없었지만 능력 있는 후배 의원 선출을 놓고 같은 당 의원 간 이견으로 어쩔 수 없었다고 말합니다. 중앙당에서 기초의회 원구성하는 데까지 왜 지침을 내려보내는지 이해할 수가 없습니다. 의원들끼리 합의해서 원을 구성해야 되는데 민주당 의원들만 모여서 누가 의장을 할 것인가 이런 거를 투표를 해서. 최 의장과 박 부의장은 시당 윤리심판원의 결정을 받아들일 수 없다며 중앙당에 재심을 청구하겠다고 밝혔습니다. 반면 이견을 보였던 같은 당 의원들의 생각은 다릅니다. 시당 사무처장과 지역위원장, 의원들이 참석한 민주당 의총에서 치러진 경선 결과를 거부한 두 의원을 비난했습니다. 국민들이 조금 불행해졌어요, 사실은. 야합하고 자기들끼리 자리 욕심내는 바람에 실질적으로 업무가 조금 마비될 수도 있어요. 이분들 때문에. 그러니까 모든 것이 조금씩 힘들어지고 당직 공무원들도 힘들어질 겁니다. 정 의원은 또 공인중개사인 통합당 이종호 의원이 도시정책위원장을 맡은 것에 대해 이해충돌의 원칙에 반한다고 지적했습니다. 민주당 시당은 추가로 계양구, 연수구 의원들의 의장단 선출과 관련해서도 윤리심판회의를 개최할 예정이어서 징계 대상자는 늘어날 전망입니다. 인천뉴스 배상민입니다. 지난 3월 인천 시민사회단체가 인천 주권찾기 캠페인 조직위원회를 출범했는데요. 조직위가 청소년과 청년들을 대상으로 한 인천 주권학교를 개설하고 첫 강의를 시작했습니다. 이정현 기자의 보도입니다. 청소년과 청년들을 대상으로 한 인천 주권학교. 4차 산업혁명의 변화와 미래를 준비하기 위한 전략에 대한 강의가 진행됩니다. 강의에 이어 청소년들의 다양한 질문도 이어집니다. 청년 인천 주권을 말하다라는 주제로 개설된 인천 주권학교의 첫 강의가 시작된 겁니다. 인천에 살고 있었는데 그러면서 인천에 너무 무관심했던 것 같아서 이번 기회에 조금 더 인천에 대해서 알아보고자 하는 계기가 됐던 것 같아요. 인천 주권 학교에 대해서 잘 알았던 것 같고 교수님이 지루하지 않게 강의해 주셔서 좋았던 것 같습니다. 지난 3월 인천 경실련과 인천 YMCA, 인천 YWCA는 인천 주권찾기 조직위원회를 출범했습니다. 인천의 도시 경쟁력을 높이기 위해 역차별적인 현안을 공론화하고 정치권과 함께 해결 방안을 모색하겠다는 취지입니다. 특히 이번 인천 주권학교는 인천의 미래를 이끌어 나갈 인천형 리더를 육성하기 위한 사업입니다. 인천 지역의 청년과 청소년들이 함께 인천이 풀어나가야 할 현안과 과제를 공유하는 자리를 마련한 겁니다. 인천 주권찾기 조직위는 앞으로 주권학교를 시작으로 지역 현안을 찾기 위한 다양한 활동을 펼칠 예정입니다. 인천뉴스 이정윤입니다. 수도권을 강타하고 있는 코로나19 확산세가 꺾이지 않고 있습니다. 씻기와 기침 예절, 마스크 착용 등 개인 방역 수칙을 잘 지켜야겠습니다. 이상으로 SK 브로드밴드 주간 종합 뉴스를 마칩니다. 시청해주신 여러분 고맙습니다.